안녕하십니까, 김돈 선생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나를 알고 적은 알지 말고 돈을 알아서 부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착한 댓글까지 부탁해요. 복잡하고 머리 아픈 경제 공부 세세히 다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만 간단히, 그리고 특히 원리를 이해하도록 합시다. 주기적으로 발표되는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 소식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셨죠. 현재도 미래도 가장 큰 경제 이슈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는 환율, 물가지수, GDP 성장률, 실업률 이런 경제 지표와 함께 경제 그리고 투자 이런 부분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금리의 의미를 보통 이자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금리가 무엇이길래 또 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사투리도 심하고 발음이 좀 안 좋은데 금리가 아니고 금리. 자, 금리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빌려준 돈이나 대출, 예금, 적금 등의 저축 따위에 붙는 이자 또는 그 비율, 그리고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표시한 비율로 이자율과 같은 의미, 그리고 자금이 거래되는 금융시장에서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에게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이자 금액 또는 이자율.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이렇게 돈을 빌리거나 저축을 할 때 그 원금에 붙는 이자입니다. 이자 비율. 금리가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보통 1년을 얘기하죠. 예금 적금 금리가 2%라는 얘기는 원금에서 1년 이자가 2%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그냥 단순하게 이자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보면 시중은행의 시중금리는 보통 기준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국내외 경제 상황, 또 금융시장 여건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표를 잠깐 보면 2011년도는 기준금리가 3% 정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올해 3월 달에 0.75%, 5월 달에 0.5%,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 7월 25일 계속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발표되면 이 기준금리에서 시중은행들이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또 자체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금리를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예금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은행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다음. 금리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금리와 주가의 관계. 금리가 인상이 되었을 때 봅시다. 일반적인 경우에 보통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금을 빌릴 때 대출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부담이 돼요. 기업이 만약에 100억을 빌린다고 칩시다. 그런데 금리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보다 같은 금액을 빌리는데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빌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기업의 투자가 위축이 되니까 사업 확장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고용도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하니까 또 생산이 감소하고, 생산이 감소하니까 매출이 적어지고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봅시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높아질수록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 그러니까 예금, 적금, 아니면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금, 적금 이런 저축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펀드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시중은행의 금리가 5%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은행에 그냥 가만 놓으면 5%까지 주는데 뭐하러 주식에 투자를 하겠어요? 한 10%까지 준다고 칩시다. 금리가. 그럼 주식에 투자할 사람이 없죠. 뭐하러 원금 서실 위험을 안고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겁니까? 주식 투자 일반 개인들 잘해봐야 10%까지 수익을 낼 수 있어요. 1년 평균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개인들도 아무래도 위험한 주식보다는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주식에서 돈을 빼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고요. 자, 정리를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 금리가 높아졌다. 그러면 대출 이자도 높아졌다. 그러면
기업들 투자가 줄어든다. 투자가 줄어드니까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럼 이익이 감소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랐다. 예금, 적금 이런 저축 이자가 높아졌다. 그러면 저축 비중을 늘리겠죠. 저축 비중 늘리면 주식 비중은 줄어들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금을 빌릴 때 대출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돈을 빌리기가 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비 증설, 연구개발 투자, 뭐 사업 확장 이렇게 투자를 하기가 유리해집니다. 투자를 기업들이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니까 공장도 더 짓고 사람도 더 고용하고 설비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하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매출도 높아지고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니까 주가에 반영돼서 주가도 올라가는 거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봅시다. 금리가 낮아지면 예금, 적금 이런 저축 이자가 낮아지는 거죠. 근데 금리가 많이 낮아지면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이런 투자 상품으로 자산의 비중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기업들은 사업하기가 좋아져서 실적이 오르고 투자자 자금도 주식시장에 몰리니까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개인들도 뭐 금리가 낮아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든가 주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투자할 곳이 많아지는 거죠. 실제로 보면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 이자가 낮아졌어요. 그때 대출 받아가 집 사는 사람들 많아지죠. 주식에도 투자하게 되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대출 이자가 낮아지고 기업 투자가 늘어나니까 고용과 생산량이 높아지고 그러면 기업 수익도 높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저축 이자가 떨어지니까 저축 비중을 줄이고 주식이나 투자 비중을 높이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니까 주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뉴스 잠깐 보면 이거 3월달 뉴스인데 원래 2020년 3월 2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에서 0.75% 정격이나 사상 첫 0%대 시대 도래, 신종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 유행 사태로 한국 및 글로벌 경기에 미칠 충격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고조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그때 첫 0%대로 떨어졌습니다. 3월달에 코로나 때문에 시중에 돈을 풀고 또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현재는 지금 0.5%입니다. 5월달부터 0.5%예요. 금리는 경기를 반영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원리에 따라서 코로나 사태 같은 지금 이런 불황, 경기 침체 때는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춤으로써 투자를 유도하는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호황, 경기 과열 때는 고금리 정책을 써서 시중에 돈을 걷어서 경기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금리는 이렇게 시장 상황과 경기를 반영하는 겁니다. 금리와 주가는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주가에서 금리가 주는 영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금리는 주식과 투자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 금리에 따라서 주가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금리는 주가뿐만 아니라 환율, 부동산, 가계부채, 물가 등 각종 경기에 또 영향을 주는 경제 기본 요소 중에 하나인데 금리란 무엇인지, 금리와 주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잘 이해하더라도 우리가 투자 전망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금리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따로 한번 꼭 공부해 보시고 간단하게 원리만 알아봤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이런 뭐 금리 변동이나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문해 주신 부자님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